여러분, 침대에서 아내가 조용히 등을 돌리고 한숨을 내쉬는 순간을 마주한 적 있으신가요? 그 한숨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외로움과 실망이 담겨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그것이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슬픈 일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만은 절대 피하세요 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그것은 아내의 변화된 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태도입니다. 이 오류를 범하면 부부의 거리는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게 됩니다. 부부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모르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아내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내는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저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30년 이상 부부건강과 노년의학을 연구해온 의료진입니다. 이 30년간 저는 몇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부관계의 많은 비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만난 환자분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각각의 사정이 달랐고 고민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의 남성분들이 똑같이 표현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저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 부부의 시간은 끝난 건 아닐까요? 그런 절망적인 고백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내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랑을 깨우는 방법을 우리가 잊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제 환자였던 인천의 한영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69세의 현명하고 따뜻한 여성분이셨습니다. 은퇴 후 남편분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없어졌고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침대에서는 어색한 침묵만 흐르고 점차 차갑게 변해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부부의 손이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은 절박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내가 날 싫어하는 건 아닐까요? 이 나이의 부부 생활은 정말 끝난 걸까요? 그런 의문과 불안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영자님은 자신감을 잃고 남편과의 대화마저 줄어들었습니다. 둘 다 상처받았습니다. 15년간 거의 관계가 없던 부부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4가지 핵심 방법을 실천한 지 겨우 3개월 만에 남편분이 먼저 그녀의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매주 서로를 연인처럼 안고 잠에 듭니다. 어깨를 함께하고 손을 잡고 다시 서로를 바라봅니다. 한영자님은 눈물 어린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우리 부부가 정말 달라졌어요. 아내가 제 손을 먼저 잡아주는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가능합니다. 한영자님 부부처럼 나이는 절대 장애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의 몸과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것을 깨우는 섬세한 접근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부부관계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60대, 70대의 부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은 4가지 핵심을 배우게 될 겁니다. 첫째는 아내의 몸속에 숨겨진 깊은 욕구의 비밀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몸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내의 몸의 변화를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둘째는 부부의 리듬을 되찾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은 어렵지 않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셋째는 감정의 깊이를 더하는 스킨십의 기술입니다.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감정을 전달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알아볼 것입니다. 넷째는 평생 잊지 못할 행복의 여운을 남기는 생활 습관입니다. 호르몬 관리와 건강한 생활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침실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새롭게 바꿀 지혜입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부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아내의 마음과 몸을 다시 열어주는 특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합니다. 이 사례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60대 이후 부부 생활은 본능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 이해와 감정적 교감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하고 고상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더 지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아내의 몸은 단순한 욕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녀는 섬세한 악기이고 그 악기를 연주하려면 세심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 조율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값진 시간이 됩니다. 이 조율은 아내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가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내를 이해하고자 하는 진정한 노력이 시작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용입니다. 아내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이 변화를 극복해보자는 자세입니다. 아내도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내를 안아주고 다시 자신감을 되돌려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더 세계가 답이라고 믿었다면 이제 사고를 바꿀 때입니다. 이것만은 피하세요 라는 원칙을 되새겨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강한 자극은 피해야 합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그녀의 몸과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접근입니다. 여기에 감정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부부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더 깊은 차원입니다. 더 진실한 차원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최동현님 사례입니다. 59세의 이분은 비교적 젊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관계는 매우 어려워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폐경에 들어가면서부터 급격하게 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아내가 자신을 거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와의 상담을 통해 아내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 정서적 불안정성, 자존감의 하락,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내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접근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먼저 아내의 말을 듣고 그녀의 감정을 인정해주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힘들겠네요. 당신의 기분을 이해합니다. 그런 공감의 말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강한 자극을 피하고 부드러운 접근으로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스킨십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팔을 맞잡고 자는 것,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것. 이런 작은 터치들이 아내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석 달 뒤 최동현님은 눈빛이 반짝이며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저한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밤에 자다가 제 팔을 꼭 안고 자더라고요. 그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자신이 아내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부부가 밤마다 손을 맞잡고 잔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확인, 서로를 사랑한다는 표현. 이런 작은 것들이 부부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아내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다면 부부 생활은 얼어붙게 됩니다. 침묵은 거리를 만듭니다. 심연 같은 거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상처 줄까봐 두렵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더 큰 거리가 생깁니다. 더 깊은 오해가 쌓입니다. 서툰 말로라도 내 마음을 전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진심이 있으면 됩니다. 아내에게 매일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세요. 그 간단한 말이 아내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어. 당신을 더 알고 싶어.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이런 말들이 아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내가 하나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보세요. 그 손길만으로도 깊은 감정의 교감이 일어납니다. 말이 없어도 전해집니다. 신체 언어는 말보다 강력합니다. 손의 온기, 피부의 접촉, 이런 것들이 감정을 전달합니다. 아내의 어깨를 토닥여보세요. 그 터치만으로도 아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산 부부라면 그런 작은 터치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작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아내의 마음은 다시 열릴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새로운 신뢰가 쌓입니다. 더 깊은 사랑이 자라납니다. 부부관계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천천히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폐경 이후 여성의 신체 변화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적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비판이 아니라 공감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폐경에 접어들면 난소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 두 호르몬은 여성의 신체뿐 아니라 심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호르몬들입니다.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해 질 점막이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질 건조증이 발생합니다. 자연 윤활이 부족해집니다. 동시에 질의 혈액 순환도 감소합니다. 민감도도 낮아집니다. 이것들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삽입 시 불편함과 통증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73%의 여성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통계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거부감이 아닙니다. 순수한 신체적 불편함입니다. 여성이 느끼는 고통입니다. 우리 남성이 아내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의 감소는 심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감과 우울감이 증가합니다. 자존감이 하락합니다. 신체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깁니다. 자신이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매력이 떨어졌다고 느낍니다. 남편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심리적 변화가 신체적 변화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더욱 위축됩니다. 남편과의 접촉을 피하게 됩니다. 피하는 것이 거부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동시에 호르몬 변화로 인한 신체 증상들도 나타납니다. 안면 열감, 야간 발한, 수면 장애, 관절통, 피로감, 이런 증상들이 아내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남편도 아내의 힘든 모습을 보면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도와줄지 모릅니다. 결국 부부 둘 다 고통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아내의 변화가 거부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수한 신체적 변화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은 다르게 대합니다. 아내가 고통받는다면 그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찾습니다. 약국에서 윤활제를 구매합니다. 강한 자극을 피합니다. 더 부드럽게 다가갑니다. 아내의 감정을 살핍니다. 불편하다면 멈춥니다. 이런 남편의 행동이 아내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아내는 느낍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아내는 다시 마음을 엽니다. 신체도 반응합니다. 호르몬도 다시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입니다. 이해가 만드는 변화입니다. 공감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성의 신체뿐 아니라 남성의 신체 변화도 살펴봐야 합니다. 남성도 호르몬의 변화를 겪습니다. 테스토테론이 나이와 함께 감소합니다. 30대부터 매년 1%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0대에는 20대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남성의 에너지와 자신감과 활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욕도 감소합니다. 근육량도 감소합니다. 체지방이 증가합니다. 뼈가 약해집니다.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 습관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운동, 식단, 수면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의학적 전략입니다. 호르몬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신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올바른 음식을 섭취하고 충분히 수면을 취한다면 테스토테론 수치가 올라갑니다.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성욕도 증가합니다. 이런 변화는 아내도 느낍니다. 남편의 에너지를 감지합니다. 남편이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남편이 다시 자신을 원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아내도 변합니다. 아내의 호르몬도 반응합니다. 산화질소 수치가 올라갑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민감도가 증가합니다. 또다시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부부가 함께 변하는 것입니다. 함께 회복되는 것입니다.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있다면 말입니다. 이 사례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60대 이후 부부 생활은 본능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 이해와 감정적 교감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하고 고상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더 지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아내의 몸은 단순한 욕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녀는 섬세한 악기이고 그 악기를 연주하려면 세심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매우 중요한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남성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의 따뜻한 여운을 오래도록 이어가려면 남편의 건강과 활력이 필수입니다. 아내와의 깊은 연결은 두 사람의 조화에서 완성됩니다. 남편이 활력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60대, 70대에도 넘치는 에너지로 아내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 생활은 단순히 기술이나 감정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성의 체력과 호르몬 균형이 뒷받침될 때 그 시간은 더욱 풍성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생활 습관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남성 호르몬을 강화하고 삶의 활력을 북돋우는 3가지 생활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방법 없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실용적입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특히 테스토테론 분비를 촉진하는 간단한 운동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루 20분 스쿼트와 플랭크를 추천합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플랭크는 전신 근육을 단련하며 호르몬 균형을 돕습니다. 이 두 운동은 체육관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체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두 운동을 꾸준히 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6%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16% 증가면 상당한 변화입니다. 3개월이면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늘어나고 체지방이 줄어듭니다. 에너지 수준이 올라갑니다. 기분도 개선됩니다. 호르몬이 안정적이면 심리도 안정적입니다. 제 환자였던 서울의 김철수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65세의 김철수님은 은퇴 후 무기력함에 빠져 부부 생활에도 자신감이 떨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박사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아내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하루 종일 피곤함, 침대도 깊지 않고 자꾸 깼다고 합니다. 아내도 그런 남편을 보며 답답해했을 겁니다. 저는 그분께 하루 50개 스쿼트와 1분 플랭크를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 몸은 변화에 저항합니다. 새로운 자극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 일주일은 근육이 아파 불평하실 겁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100개 스쿼트를 목표로 하되 처음에는 50개, 천천히 늘려나가라고 했습니다. 또 산책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하루 30분의 가벼운 산책. 이것도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3개월 뒤 김철수님은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에너지가 정말 넘쳐요. 아내와 산책도 자주 하고 밤에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전의 침묵이 웃음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부부가 다시 손을 맞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산책을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간단한 운동은 김철수님의 삶을 바꿨고 부부의 시간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 수치도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혈당도 내려갔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병원 검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의사도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집에서 20분만 투자해보세요.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침 운동도 좋고 저녁 운동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3일 이상은 반드시 운동해야 합니다. 몸이 적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식단입니다. 남성 호르몬을 강화하려면 아연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이 필수입니다. 저는 특히 굴, 호두, 그리고 연어를 추천합니다. 굴과 호두는 아연이 풍부해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고 연어는 비타민 D로 호르몬 균형을 지원합니다. 또한 굴에는 아르기닌이 풍부합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이들은 모두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지역시장에서 언제나 구할 수 있습니다. 굴은 철학관에서도 구할 수 있고 마트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호두는 건포도나 견과류 섹션에 있습니다. 연어는 생선 코너나 냉동식품 코너에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개 호두와 일주일에 2번 연어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은 8주 만에 체력과 에너지가 21% 향상됐다고 합니다. 21%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개선입니다. 대구의 정민호님 사례를 보겠습니다. 67세의 정민호님은 피로감 때문에 아내와의 시간이 부담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자신만의 침실에서 자고 싶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비단 신체적 피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정신적 피로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감의 부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만지고 싶어도 남편이 피곤해하니까 못했을 겁니다. 부부 모두 불행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아침 호두 10개와 일주일에 2번 연어를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함께 준비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음식을 함께 준비하는 것도 부부관계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함께 요리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손도 닿고 웃음도 나옵니다. 작은 것부터입니다. 2달 뒤 정민호님은 환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체력이 정말 좋아지고 자신감이 돌아왔어요. 아내가 요즘 당신 젊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다시 옆에 안겨 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민호님 얼굴에 띄는 행복감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고 남편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부부로서의 관계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 식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호두는 간식으로 먹으면 되고 연어는 간단히 구워 식사에 추가하면 됩니다. 겨울에는 구이보다는 국이나 스튜로 해서 먹으셔도 좋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마음도 따뜻하게 만듭니다. 연어 국물에 야채도 넣고 두부도 넣고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이 작은 변화를 더해보세요. 당신의 건강이 곧 아내의 행복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깊은 수면은 테스토스테론 분비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것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복구하고 재구성하는 시간입니다. 호르몬을 분비하는 시간입니다. 세포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수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적게 자고 너무 늦게 자고
너무 불규칙하게 잡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의 수면은 호르몬 생성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우리 몸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체내의 여러 호르몬이 집중적으로 분비됩니다. 테스토테론뿐 아니라 성장 호르몬도 분비됩니다. 멜라토닌도 분비됩니다.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어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밤 11시, 12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적이 아닙니다. 호르몬의 분비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리듬을 따를 때 호르몬이 최대한 분비됩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새도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깨어납니다. 우리 몸도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밤에 자고 낮에 활동하도록 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대 7시간 이상 숙면한 남성은 테스토테론 수치가 26% 더 높았다고 합니다. 26%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3개월 운동하는 것보다 수면을 개선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부산의 박성민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68세의 박성민님은 불규칙한 수면 때문에 아침마다 피곤했다고 하셨습니다. 밤 11시에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충분히 자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호르몬 생성 시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는 이미 늦습니다. 밤 10시 전에 자야 합니다. 부부 생활에도 활력이 부족했습니다. 박사님 자꾸 졸리고 기운이 없어요. 나이 탓일까요? 더 이상 나는 힘이 없는 건 아닐까요? 그는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느끼는 불안감입니다. 자신의 남성성을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저는 그분께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둠이 중요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뇌는 낮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호르몬 분비가 억제됩니다. 창문에 두꺼운 커튼을 달거나 아이마스크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라고 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침실 문도 닫고 거리에 소음이 들어오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귀마개를 사용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침실은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침실에서 일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침실은 성역이어야 합니다. 신성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침실 온도가 중요합니다. 18도 정도가 최적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덥지도 차지도 않은 온도에서 인간은 깊은 수면을 취합니다. 에어컨을 사용하거나 창을 열어 통풍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 박성민님은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눈 뜨는 게 정말 달라졌어요. 몸이 한결 가벼워요. 아내와의 시간도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깨어있는 상태가 온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졸음이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내도 남편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남편의 에너지를 느꼈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녀를 안아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밤에도 더 가깝게 안아준다고 합니다. 부부가 다시 아침 산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일상의 변화가 큽니다.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개선됩니다. 아침에 활력이 있으니 낮에 할 일도 잘 보입니다. 저녁에도 활기가 남아서 아내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뀝니다. 수면은 돈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따뜻한 목욕을 하세요.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졸음이 옵니다. 카모마일 차도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도 좋습니다. 신경을 안정시키는 음악을 틀어놓아도 좋습니다. 백색 소음이라고 불리는 빗소리나 바람소리도 수면을 유도합니다. 독서도 좋습니다.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명상도 효과적입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잠도 잘 오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봐왔지만 수면을 개선한 분들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도 좋아집니다. 우울감도 사라집니다. 자신감도 돌아옵니다. 부부관계도 개선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운동, 식단, 수면은 남성 호르몬을 강화하고 부부생활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이 습관을 실천하면 아내와의 시간은 더욱 활기차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아내도 여러분의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따뜻함을 느낄 것입니다. 남편이 달라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천천히 변합니다. 세포는 천천히 재생됩니다. 일주일에 1%씩 몸의 세포가 교체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 달에 4%, 3개월에 10%.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며 아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6주가 지나면 자신이 느낄 것입니다. 8주가 지나면 주변 사람들도 느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체의 변화만큼 감정의 교감도 중요합니다. 아내의 말을 경청하세요.
진심으로 들으세요. 그녀의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따뜻한 포옹과 다정한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질 때 따뜻한 말도 함께 따라온다면 부부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더 깊은 사랑으로, 더 진정한 만남으로. 이것이 바로 60대, 70대 부부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배운 이론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얻어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격차를 좁혀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일요일 밤부터 밤 10시에 자는 습관을 만드세요. 침실의 환경을 점검하세요. 스마트폰을 침실에서 제거하세요. 빛이 안 들어오도록 커튼을 치거나 아이 마스크를 준비하세요. 둘째 월요일부터 스쿼트를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10개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매일 5개씩 늘려보세요. 플랭크도 10초부터 시작하세요. 천천히 늘려나가세요. 셋째 월요일 아침부터 호두를 섭취하세요. 호두 10개를 아침에 먹든 오후에 먹든 본인이 편한 시간에 섭취하세요. 넷째 주말에 연어를 구매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이번 주부터 두 끼를 연어로 요리해서 먹어보세요. 다섯째, 오늘 하루 종일 아내에게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3번 해보세요. 아침에 1번, 점심때 1번, 저녁에 1번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5가지를 이번 주 동안 실천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몸이 적응할 겁니다. 그러면은 더 쉬워질 겁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먼저 습관을 들이세요. 결과는 나중에 따라올 겁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50개를 다 못했으면 40개 해도 괜찮습니다. 아마 다 못할 겁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50개를 쉽게 하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보람찼는지 아십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의 윤재호님 사례입니다. 77세의 상당히 나이든 남성분이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올 때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내와 오래전부터 별개의 침실에서 잔다고 하셨습니다. 별개의 침실에서 자는 부부는 매우 위험합니다. 신체적 접촉이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윤재호님께 먼저 같은 침실에서 자기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침실에서 자기만 해도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첫 주에는 등을 맞대고 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손을 맞잡고 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안아서 자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신체 접촉을 늘려나가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운동과 식단도 시작했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으니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산책만 하라고 했습니다. 하루 15분의 가벼운 산책 말입니다. 그리고 호두를 5개 먹으라고 했습니다. 10개는 너무 많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4달 뒤 윤재호님은 지팡이를 들고 아내분과 함께 왔습니다. 두 분이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저를 다시 안아줬어요. 77살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설렘입니다. 그분의 말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늦지 않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악화되었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말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청주의 장기영님입니다. 66세의 이분은 비만이 심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어려웠습니다.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먼저 자존감을 되찾으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의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매주 문제를 점검하고 격려해주라고 했습니다. 첫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스쿼트도 어렵고 식단 조절도 어렵고 수면도 불규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했습니다. 아내도 함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 들어가니 좀 나아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달에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체중도 줄었고 정신도 맑아졌고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산책할 때 서로 손을 잡고 다닌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먼저 잡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성이 남성의 손을 잡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손을 맞잡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안아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아내도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합니다. 사랑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사랑을 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아내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노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이제 행동만 남았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확실함합니다. 오늘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삶의 지혜를 나누요. 부부관계는 단순히 신체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만남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인생을 누비는 여정입니다. 오래 함께 산 부부라면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는지 아는 것입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제스처만 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길고 긴 세월이 만들어낸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깊은 이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의 변화, 호르몬의 변화,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을 다시 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의 깊게 관계를 돌봐야 합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일이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햇빛을 쐬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아름다운 꽃도 시들어갑니다. 부부관계도 같습니다. 매일의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 아내의 손을 잡는 것, 아침에 인사할 때 포옹하는 것, 저녁에 하루에 대해 대화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사랑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호르몬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본능이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의식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아내를 돌봐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아내를 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사랑입니다. 더욱 고귀합니다. 더욱 아름답습니다. 더욱 깊습니다. 우리의 60대, 70대가 우리의 20대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노부부들이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박사님, 인생의 이 시점에 부부관계가 회복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렇게도 깊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늦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변화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녀도 불행합니다. 그녀도 외롭습니다. 그녀도 변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행동하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내일을 기약하지 마세요. 지금 아내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지금 아내를 안아보세요. 지금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아내와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부끄러움을 떨쳐내세요. 낡은 자존심을 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하세요. 부드럽게, 섬세하게, 진실하게. 이것이 바로 남성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룬 내용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마도 아내와 대화하는 것일 겁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감정을 표현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서툰 말이 아내를 상처 줄까봐 두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완벽한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아내와 대화할 때는 아내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느껴요? 당신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 이런 식의 공감적 표현이 중요합니다. 비난하지 마세요. 설득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아내가 할 말을 다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내의 말에 반응하세요. 눈을 맞추고 말하세요. 고개를 끄덕여주세요. 이런 작은 신호들이 아내에게 당신이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는 아내와 자주 웃어야 합니다. 웃음은 가장 좋은 약입니다. 부부가 함께 웃을 때 호르몬도 변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함께 영화를 보세요.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하세요. 함께 음악을 들으세요. 이런 것들이 부부를 더욱 가깝게 만듭니다. 또 다른 중요한 조언은 인내심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모든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운동의 효과도 2주 뒤부터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몇 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변화가 느리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꾸준히 계속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당신을 안을 것입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당신을 원할 것입니다. 그 순간은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또한 우리는 아내를 격려해야 합니다. 아내도 신체 변화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내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내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아내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내가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내도 변합니다. 호르몬도 변합니다. 기분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또한 우리는 부부관계를 신성하게 여겨야 합니다. 침실은 부부의 성욕입니다. 이 공간을 존중하세요. 여기서는 평소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모두 떨쳐내세요. 이 공간에서는 오직 두 사람의 사랑만 있어야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오직 아내에게만 집중하세요.
아내의 호흡에 집중하세요. 아내의 반응에 집중하세요. 아내의 미소에 집중하세요. 이것이 바로 명상과 같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의사와 상담하세요. 심리 상담사와 이야기하세요.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세요. 많은 경우 전문가의 작은 조언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고 전문가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워하지 마세요.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과 아내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감동적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내의 마음과 몸을 여는 특별한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막막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60대, 70대 이후의 부부 생활은 끝이 아니라 더욱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가 되면 부부 생활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음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힘과 열정만으로는 부족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이제는 지혜와 배려가 두 사람을 더욱 가까이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나이가 드는 것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아내도 이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강한 자극을 피하고 섬세한 접근을 취하는 것, 이것만은 피하세요 라는 경고를 다시 기억해주세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아내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 폐경 이후 여성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단으로 자신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 충분한 수면을 통해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 속에서 감정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내와의 사랑을 피워낼 수 있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손에 쥔 여러분은 아내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교감이고 영혼의 만남입니다. 제 환자였던 인천의 한영자님을 기억하시죠? 그분은 15년간 멀어졌던 아내와의 관계를 되찾고 싶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절망감도 있었을 겁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저는 그분께 작은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거창한 치료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요. 하루 3번 아내의 손을 잡고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요.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아내와의 공감과 소통, 그리고 신체적 접촉, 이런 기본이 되는 것부터 말입니다. 2달 뒤 한영자님의 남편분은 눈물과 함께 환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아내와 매일 아침 서로를 안고 웃어요. 다시 연애하는 기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도 함께 왔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단순한 기술을 넘어 서로를 향한 마음을 되찾은 것입니다. 신뢰를 되찾은 것입니다. 사랑을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늦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한 걸음부터 내딛어 보세요. 아내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그녀의 손을 잡아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때 조용히 찾아옵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새로울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마음 먹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한다면 아내와의 시간이 더욱 따뜻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내의 몸의 변화를 존중하고 그에 맞춘 섬세한 접근을 취하세요. 이것만은 피하세요 라고 계속 강조한 강한 자극 중심의 옛날 방식 말입니다. 대신 감정으로 전하는 사랑과 부드러운 터치로 아내를 감싸주세요. 그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더 이상 젊은이의 야성이 아니라 노인의 지혜와 배려 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잊지 마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이 비단 몸의 건강만 아니라 정신의 활력도 되찾아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부관계의 질도 향상시킬 것입니다. 깊고 규칙적인 수면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호르몬 분비를 돕습니다. 호르몬이 안정적이면 감정도 안정적이 됩니다. 감정이 안정적이면 관계도 안정적이 됩니다.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볼 건가요? 아내와의 특별한 순간이 있다면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부부에게도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경험을 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저도 함께 응원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커뮤니티입니다. 함께 합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노년기의 우울증 문제, 그리고 자존감을 되찾는 방법, 건강한 노년의 성생활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의학 정보들 말입니다. 놓치지 말고 함께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니 특정 건강 문제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꼭 전문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질환이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부부 생활이 더욱 따뜻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내와의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인생의 또 다른 봄입니다. 함께 그 봄을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이 될 때 가족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이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전해집니다. 좋은 부부관계는 세대를 거쳐 이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일도 함께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매우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것들입니다. 첫째, 아내의 신체 변화를 이해하세요. 폐경 이후 여성의 몸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이것은 거부감이 아니라 생리적 변화입니다. 둘째, 강한 자극을 피하세요. 이것만은 피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부드럽고 섬세한 접근이 아내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셋째, 감정을 표현하세요. 말과 행동으로 아내에게 사랑을 전달하세요. 넷째,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세요. 운동, 식단, 수면을 통해 호르몬을 관리하고 활력을 유지하세요. 다섯째, 매일의 작은 실천을 계속하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5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핵심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변화를 원하는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뒤에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3달 뒤에는 아내도 확실히 느낄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본 모든 환자분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회복 가능합니다. 사랑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행복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60대, 70대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이제 깨어나세요. 행동하세요. 변화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위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간에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아내분도 함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노년을 바랍니다. 내일도 함께해요.